서울의 최고급 쇼핑몰. 더 갤러리아는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했다. 최상위층 고객만을 위한 프라이빗 쇼핑 공간은 고요함 속에 명품 브랜드들의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재현 대양그룹의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는 맞춤 제작된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차에 시계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냉철한 눈빛은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고, 주변의 직원들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절로 고개를 숙였다. 재현은 사업적인 성공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차가운 남자였다. 그의 삶은 오직 일과 목표 달성을 위해 존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힌 문이 있었다. 그 문 너머에는 강민서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과거 속에 묻힌 존재였다. 몇 년 전 갑작스럽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민서와 이혼한 후 재현은 더욱 냉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변모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고 미래만을 향해 달려갔다. 그때였다. 고요한 쇼핑 공간에 작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어서 맑고 순수한 목소리가 재현의 귀를 파고들었다. 아바. 재현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작은 그림자의 발걸음을 멈췄다. 한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그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다. 아이의 품은 작았지만 그 따뜻함은 재현의 얼어붙은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아이의 얼굴은 놀랍도록 재현 자신과 닮아 있었다. 큰 눈, 오똑한 코, 그리고 굳게 담은 작은 입술까지. 아빠, 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재현의 다리를 꼭 끌어안으며 올려다보았다. 재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는 아이가 없었다. 결혼 생활 동안 아이를 가질 기회도 없었고, 이혼 후에는 더욱이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지? 어째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그때였다. 아이의 뒤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우야, 어딜 그렇게 뛰어가. 재현의 시선이 목소리의 근원지를 향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커졌다. 그곳에 서 있던 여인은 다름 아닌 그의 전 부인 강민서였다. 민서는 예전보다 훨씬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미세하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녀는 아이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재현에게 다가왔다. 민우야, 이리 와.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아이가 사람을 착각했나 봐요. 민서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이를 재현에게서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재현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아니야, 이 아빠가 맞아요. 민우 아빠잖아. 재현은 민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 아이는 정말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민서의 당황하는 표정, 그리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읽히는 미묘한 감정들. 강민서 씨, 이 아이, 누구죠? 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민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재현의 시선을 피하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상관하실 바 아니에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민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재현은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의 보좌관인 김비서가 재현의 눈빛을 읽고 재빨리 민서의 앞을 가로막았다. 잠시만요. 손님, 총수님께서 할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민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이는 여전히 재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은 재현의 마음을 흔들었다. 재현은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민서에게 물었다. 강민서 씨, 이 아이, 내 아들입니까? 민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재현은 민서의 반응에서 긍정을 읽었다. 그의 심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니. 그것도 전 부인 사이에. 그는 과거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아이의 등장으로 인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말도 안 돼.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재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냉철했던 표정이 무너지고 혼란과 경악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민서는 재현의 눈빛을 피하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재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쫓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아빠라는 단어와 아이의 얼굴, 그리고 민서의 당황한 표정으로 가득 찼다. 재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지난 몇 년간의 삶은 완벽하게 정돈된 퍼즐 같았지만 민우라는 이름의 아이가 그 퍼즐의 한 조각을 흔들어 놓았다. 그는 민서와의 결혼 생활과 이혼 과정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재현의 가문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다. 재현은 민서를 사랑했지만 그의 부모는 민서의 평범한 집안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혼 당시 민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홀로 사라졌다. 재현은 그날부터 민서와 아이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민서가 이혼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민우라는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아이의 존재가 그들의 과거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의 배후에는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재현은 쇼핑몰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단 한순간도 강민서와 아이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냉철했던 이성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민서와의 지난날을 되짚었다. 민서와 재현은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열렬히 사랑했다. 재현은 당시 대학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었고, 민서 또한 그의 진심만을 보고 사랑했다. 그들은 신분 차이를 넘어선 순수한 사랑을 맹세하며 결혼을 약속했지만 재현의 부모님은 민서의 평범한 집안 배경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재현의 부모님은 민서가 재현의 명성에 흠집을 낼 것이라며 결혼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민서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심지어 재현 몰래 민서를 만나 헤어지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재현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서와의 사랑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민서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갑자기 재현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의 곁을 떠났다. 그녀는 재현의 연락을 피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재현은 민서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후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봉인한 채 일에만 매달렸다. 그는 민서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복수심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 만난 아이의 얼굴은 그의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강렬한 직감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재현은 즉시 자신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비서실장 김성훈에게 민서와 아이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김 실장은 재현의 명령을 받고 곧바로 움직였다. 그는 민서가 이혼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이의 존재가 어떻게 재현에게서 숨겨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재현은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는 대신 김 실장의 사적인 인맥과 비공개 정보망을 통해 은밀하게 접근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이 일에 개입될 것을 원치 않았다. 며칠 후 김 실장은 민서의 행적에 대한 첫 보고서를 재현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민서가 이혼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이는 늘 그녀의 곁을 지키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아이의 이름이 이민우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아이의 생년월일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생년월일은 재현이 민서와 결혼 생활을 할 당시 아이가 생겼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총수님, 이 아이가 총수님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현은 보고서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의 아들,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아들이 있었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민서를 향한 배신감과 함께 그녀가 왜 아이의 존재를 숨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재현은 김 실장에게 민서의 생활 환경과 아이의 상태를 더욱 자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민서가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을 상상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한편 재현의 약혼 여인 김지원 또한 민서와 아이의 등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김지원은 재현의 가문이 점찍어둔 대항그룹의 차기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재현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여자로 평가받았다. 지원은 재현이 민서와 이혼한 후 그의 옆을 지켰고, 그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했다. 지원은 재현의 불안한 눈빛과 그가 민서와 아이에게 보이는 미묘한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민서와 아이가 자신의 미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지원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민서와 아이에 대한 비밀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서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그녀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며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민서와 재현의 과거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원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서가 재현과 이혼한 후 그녀가 재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민서가 철저히 숨겨왔다는 것도. 지성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다. 그녀는 민서가 재현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의 계획에 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원은 민서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재현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민서가 다시 재현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다. 지성은 민서가 재현과의 이혼 후 힘들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민서가 일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만들고 그녀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서가 재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 재현은 민서의 어려운 생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민서가 왜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태도와 아이를 숨기려는 모습에 망설였다. 그러나 재현은 민서와 아이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민우의 해맑은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재현은 민우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민서와 아이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민서가 아이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음모의 그림자를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문,
그리고 김지원이 이 모든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재현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민서와 아이의 존재는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직감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왜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그를 괴롭혔다. 재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직접 민서와 아이를 찾아가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재현은 김성훈 비서실장에게 민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알아내도록 지시했다. 김 실장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민서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가져왔다. 재현은 그 즉시 김 실장과 함께 민서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기대감으로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민서의 아파트는 재현이 살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초라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재현은 민서가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민서가 자신과 헤어진 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며 괴로워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재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수년간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이 아이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열리는 듯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물감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재현이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이유 중 하나였던 그녀의 열정적인 예술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민서는 재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이재현 씨,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죠?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재현은 민서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강민서 씨, 민우는 내 아들이죠. 모든 걸 말해주세요. 왜 내게서 아이의 존재를 숨겼습니까? 민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뒤에서 민우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다. 민우는 재현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달려오려 했다. 아바? 민서는 재빨리 민우를 붙잡았다. 민우야. 아니야, 저 사람은 네 아빠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재현은 민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민서는 민우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이재현 씨,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재현은 민서의 필사적인 태도에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왜 그토록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걸까? 단순히 과거의 아픔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그는 민서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비서는 재현의 지시를 읽고 재빨리 민서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김 비서는 민서의 아파트에서 민우의 칫솔과 머리카락 등을 확보했다. 재현은 민서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우가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DNA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작정이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는 친자 확인율 0.99.99%라는 명확한 글자가 박혀 있었다. 민우는 이재현의 아들이었다. 재현은 보고서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아들.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아들이 있었다니. 그의 마음속에는 민서를 향한 배신감과 함께 그녀가 왜 아이의 존재를 숨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재현은 곧바로 민서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다. 민서는 재현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재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아파트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어서야 민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재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강민서 씨,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민우는 내 아들입니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재현은 민서에게 DNA 검사 보고서를 내밀었다. 민서는 보고서를 확인하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민우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재현은 민서의 눈물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왜 내게서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왜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는 겁니까? 민서는 흐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재현과 이혼한 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재현의 부모님이 그녀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들은 민서에게 아이를 지우거나 아이를 낳더라도 재현에게 알리지 말라고 강요했다. 그들은 민서가 재현의 명성에 흠집을 낼 것이며 민서가 아이를 낳으면 재현의 미래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특히 재현의 약혼 여인 김지원의 부모님이 이 일에 깊이 개입했다고 했다. 그들은 민서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아이의 존재를 영원히 숨길 것을 요구했다. 저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서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해칠까봐 두려웠어요. 재현은 민서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부모님, 그리고 약혼녀 김지원이 이런 끔찍한 음모를 꾸몄다니. 그의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심했는지를 깨달았다. 민서가 홀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민서를 꼭 끌어안았다.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을 홀로 두어서. 민서는 재현의 품에서 흐느꼈다. 그들의 재회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의 재회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재현은 민서와 아이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을 맹세했다. 그는 자신의 가문과 김지원,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이재현의 마음속은 분노와 함께 깊은 고통으로 들끓었다. 자신의 부모와 약혼녀 김지원이 사랑하는 민서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음모를 좌시할 수 없었다. 재현은 민서와 민우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문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재현은 김성훈 비서실장에게 민서의 이야기를 토대로 김지원과 자신의 부모님의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김 실장은 재현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그는 민서가 이혼 후 겪었던 어려움의 배후에 김지원과 재현의 부모님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민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마다 압력을 가해 해고시키고 그녀의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민서를 고립시켰던 것이다. 재현은 민서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를 도왔던 박성호라는 남자의 존재도 알게 되었다. 박성호는 민서가 다니던 미술학원의 원장이었고 민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재현은 박성호가 민서에게 접근한 의도를 의심하며 그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지시했다. 한편 김지원은 재현의 불안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서와 아이가 다시 나타난 후 재현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지성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재현이 민서와 아이에 대한 비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재현이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초조해졌다. 지원은 민서가 아이의 존재를 숨기도록 협박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재현의 부모님과 함께 민서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아이를 포기하고 영원히 재현의 삶에서 사라지라고 강요했다. 지성은 이 모든 사실이 재현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서와 아이를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려 했다. 민서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아이를 이용해서 재현 씨를 다시 유혹하려는 거야. 지성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울분을 토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지원은 민서와 아이를 재현에게서 완전히 떼어놓기 위해 더욱 악랄한 계획을 꾸몄다. 그녀는 민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건물주에게 압력을 가해 민서를 강제 퇴거시키고 민서가 일하던 미술 학원에도 압력을 넣어 폐업 위기에 몰아넣었다. 그녀는 민서가 더 이상 서울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재현은 지원의 움직임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에게 지시하여 민서의 아파트 건물주와 미술학원 원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의 협박 사실을 알아내고 그들을 보호하도록 조치했다. 재현은 민서가 또다시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모든 것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다. 재현은 민서의 안전을 확보한 후 김 실장에게 민서와 민우의 DNA 검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만천에 공표하고 민서와 아이에게 가해졌던 모든 억압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서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재현에게 아이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망설였다. 재현 씨, 민우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요. 제발 아이를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민서는 재현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재현은 민서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민서와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진실을 밝힐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갔다. 대항그룹의 총수인 이 회장은 재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재현은 아버지에게 DNA 검사 결과와 함께 민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아버지, 어떻게 제 아내와 제 아이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재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 회장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재현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오만함과 김지원 씨의 야망이 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이 회장은 재현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재현이 자신에게 이토록 강하게 반항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재현이 민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아이에 대한 애착 또한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현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정하고 민서에게 가해졌던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김지원과의 약혼을 파기할 것을 선언했다. 이 회장은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어쩔 수 없이 재현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아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재현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표할 장소로 대항그룹의 연례자선 갈라 디너를 선택했다. 그곳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었다. 재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고 민서에게 가해졌던 모든 억압과 김지원의 음모를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는 민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갈라 디너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다시 한번 대중의 시선 앞에 서고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재현의 진심 어린 설득과 민우에게 당당한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현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 아래 대한그룹의 연례자선 갈라 디너가 초호화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사회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는 단순한 자선 행사를 넘어선 사교계의 중요한 축제였다. 홀의 중앙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었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대화가 섞여 잔잔한 파동을 이루고 있었다. 이재현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턱시도 차림으로 홀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강민서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차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재현의 팔을 꼭 잡고 있었고 그들의 발밑에는 순진한 미소를 띠고 있는 민우가 서 있었다. 민우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민서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재현을 향한 깊은 신뢰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홀 안에는 재현의 부모님과 약혼녀 김지원,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재현의 갑작스러운 요구, 즉 민서와 아이를 이 자리에 데려오겠다는 말에 당황했지만 재현의 단호한 태도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했다. 김지원의 눈은 민서와 민우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차가운 분노와 초조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이재현 씨, 어서 오세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자가 재현을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인 후 민서와 민우의 손을 잡고 홀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홀 안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고 웅성거림이 홀 전체로 퍼져나갔다. 민서가 재현의 옆에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이미 큰 뉴스였는데 거기에 재현과 놀랍도록 닮은 아이까지 함께 있었다. 저 여자는 이재현 총수의 전 부인 강민서 씨 아니야? 아니. 근데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지? 이재현 총수랑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민서와 민우에게 집중되었다. 재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민서와 민우를 이끌고 홀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김지원과 그녀의 부모님은 재현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재현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민서와 아이를 데려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김지원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갈라 디너가 시작되고 재현은 미리 준비된 자리로 향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싸늘하게 맞이했다. 김지원은 민서에게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고 민서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디너가 무르익을 무렵 재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회자는 예상치 못한 재현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재현에게로 향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재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현은 민서와 민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민서와 민우는 재현의 옆으로 다가섰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홀을 둘러보았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이민우입니다.
재현의 말에 홀 아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엄청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언론인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재현 총수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그것도 전 부인 사이에 이 소식은 이 자리에서 터질 수 있는 가장 큰 스캔들이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내는 충격에 휩싸여 얼어붙었다. 김지원 또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몸을 떨며 재현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들 민우의 어머니이자 저의 전 부인인 강민서 씨입니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소개했다. 민서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는 재현의 손을 꽉 잡고 힘을 얻었다. 그녀는 대중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재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우가 제 아들임을 공표하고 지난 몇 년간 강민서 씨와 제 아들에게 가해졌던 모든 억압과 김지원 씨를 비롯한 일부 세력의 추악한 음모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재현의 말에 홀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언론인들은 흥분하여 질문을 쏟아냈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민서 씨에게 아이의 존재를 숨기도록 협박했고 저에게서 민서 씨와 아이를 영원히 떼어놓으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지원 씨와 그녀의 부모님, 그리고 저의 부모님의 오만함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재현은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는 김지원이 민서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는 녹음 파일, 그녀가 민서의 아르바이트를 방해하고 생활을 어렵게 만든 증거들, 그리고 재현의 부모님이 이 모든 일에 개입한 정황들이 상세하게 드러났다. 민서의 어려운 생활고와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진과 함께 스크린에 나타났다. 호라는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고 김지원은 울부짖으며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여 말도 잇지 못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갑자기 홀 입구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박성호였다. 그는 민서의 미술 학원 원장이자 민서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어려움을 이용하려 했던 남자였다. 박성호는 이 모든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재현에게 다가가 민서의 팔을 잡으려 했다. 강민서 씨,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과거를 밝히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이재현 총수에게 속지 마세요. 박성호가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민서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재현은 박성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박성호 씨, 당신은 민서 씨의 순수함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접근했고 그녀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재현은 박성호가 민서의 미술 학원 자금을 횡령하고 민서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으려 했던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박성호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혼란에는 이제 민준과 수진의 범죄와는 또 다른 복잡한 인간관계와 추악한 욕망들이 얽힌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재현의 폭로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탐욕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여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현실이었다. 민서는 재현의 옆에 서서 그 모든 진실이 폭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재현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싸워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드디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재현의 손을 꽉 잡았다.
재현은 마지막으로 민우를 품에 안았다. 이 아이는 이민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저와 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도 이 아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홀 안의 사람들은 재현의 용기 있는 고백과 그의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에 감동했다.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터져 나왔고 이 모든 이야기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이날의 갈라 디너는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닌 한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이 폭로되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그룹 자선 갈라 디너는 충격과 경악 속에 막을 내렸다. 이재현 총수가 자신의 아들 이민우의 존재를 공표하고 전 부인 강민서에게 가해졌던 모든 억압과 김지원 및 그 가족의 추악한 음모를 폭로한 사건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했다. 재벌가의 숨겨진 비밀과 그 안에서 벌어진 권력과 탐욕의 싸움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지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연행된 후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 또한 그녀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그들은 민서에게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그녀의 삶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한 증거로 드러났다. 그들의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김지원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고 그녀의 미래는 암흑으로 변했다. 박성호 또한 재현의 폭로로 인해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다. 그는 민서의 미술학원 자금을 횡령하고 그녀의 명의를 도용하려 했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민서의 어려움을 이용하려 했던 자신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 회장과 그의 아내는 아들 재현의 분노와 단호함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민서와 민우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재현과 민서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으로 대한그룹의 이미지는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재현의 단호한 대처와 진실규명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민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위해 싸워준 재현에게 고마웠고 드디어 모든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재현과 다시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재현은 모든 폭로가 끝난 후 민서와 민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드넓은 저택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못했다. 민우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재현을 따랐지만 민서는 여전히 재현에게 거리를 두려 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시 한번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두려웠다. 민서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을 홀로 두어서. 재현은 민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재현의 사과를 들었지만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재현 씨,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재현은 민서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녀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서에게 강요하지 않고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했다. 그는 매일 밤 민우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민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들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민서에게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변함없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다. 김성훈 비서실장은 재현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그는 민서와 민우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챙겼고 재현의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용히 힘썼다. 김 실장은 재현이 민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재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다. 한편 김주원과 박성호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었다. 김주원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현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그녀의 가족 또한 막대한 재산을 잃게 되었다. 박성호 역시 민서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재현은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그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민우를 위해 그리고 민서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서는 재현과 민우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재현이 민우에게 보여주는 진심 어린 사랑과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배려는 민서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그녀는 재현이 이제 과거에 오만하고 무심했던 남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장하고 변한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이제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민우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어쩌면 다시 한번 그에게 기대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완벽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민우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었다. 이재현과 강민서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김주원과 박성호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던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재현과 민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민우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재현은 대항그룹의 총수로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회사 내의 모든 비리와 부정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확립하는 데 전념했다. 그의 단호한 결단력과 진실을 향한 의지는 대항그룹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고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민서는 재현의 집에서 민우와 함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 재현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재현은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고 충분한 시간을 주며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민우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민서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매일 밤 민우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재현의 모습은 민서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다. 민우는 재현의 진심, 어린 사랑과 민서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는 재현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재현은 민우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의미를 찾았다. 민우는 그들의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다. 어느 날 저녁, 민서는 재현의 서재를 찾아갔다.
재현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서재 안은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재현에게 다가갔다. 재현 씨, 저를 위해 싸워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감돌았다. 미안해요, 민서 씨. 당신을 믿지 못하고 당신을 홀로 두어서 제가 더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재현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겼다. 재현은 민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수년간의 오해와 상처를 녹여내리는 듯했다. 민서는 재현의 품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재현은 민서의 아픔을 감싸 안았고 민서는 재현의 외로움과 고뇌를 이해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순수했던 사랑을 넘어선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몇 달 후 재현과 민서는 언론에 그들의 재결합을 공식 발표했다. 대중은 그들의 용기와 사랑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이 아닌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재현은 완벽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는 민우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고 민서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민서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담았고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다시 꽃피웠다.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민우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재현과 민서는 민우의 웃음소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더욱 견고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다. 어느 맑은 날, 재현은 민서와 민우와 함께 공원을 거닐었다. 민우는 작은 손으로 재현의 손을 꼭 잡고 즐겁게 뛰어다녔다. 민서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했다. 재현은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서 씨, 당신과 민우가 제 삶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민서는 재현의 어깨에 기대었다. 저도 고마워요. 재현 씨, 당신이 있어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빛나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은 시작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완벽한 행복을 찾아냈다.